자,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성수동 건물 지금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성수동, 지금 건물 투자에 가장 정점을 찍고 있는 가장 핫한 지역이거든요. 저도 성수동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근데 왜 성수동 건물 지금 사면 안 되냐? 왜 이 위험한지에 대한 영상을 찍었느냐? 자,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왜 제가 이 영상을 찍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들으면, 아, 성수동 건물 투자에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다 알 수가 있을 테니까 영상까지 봐주세요. 자, 먼저 지도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도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자, 성수동 하면 어디가 가장 유명하냐고 그러면 연무장길이 가장 유명합니다. 연무장길 뭐냐면 제가 그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지금 가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봤을 때 약간 사전도 올라가 되어 있죠. 그 파란색 부분이 연무장길이에요. 연무장길. 그래서 이 연무장길이 지금 성수동 3번 출구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그 연무장길이 사람들이 가장 바글바글한 곳이 연무장길이거든요. 그래서 내려온 방향으로 봤을 때 우측은 거기 서연무장길이에요. 왜냐면 그 남쪽이 지금 그쪽 남쪽으로 기준했을 때 그쪽이 서연무장길이고, 그리고 반대로 내가 내려오는 방향에서 서쪽은 동연무장길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 지도상으로 보면 지금 보시면 이 성수에서 봤을 때 그 지도에서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딱 보여지는 게 서연무장길이거든요. 서연무장길이 성수동에서는 가장 좀 비싸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연무장길이 가장 비싸고, 그리고 좀 위쪽으로 쭉 올라간 데가 또 성수동에서도 가장 비싼 지역 중에 한 군데예요. 제가 성수동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수동에 대한 그 영상을 좀 많이 찍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내가 현장 영상도 많이 찍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성수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제 영상을 계속 시리즈로 연재할 거예요. 그래서 성수동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영상 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테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그 영상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 계속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지도를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아, 성수동에서 그럼 지금 가장 땅값도 비싸고 핫한 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세요. 그 요즘에는 이 서연무장길이 떴고,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제가 이 지도상에는 보여지지 않는데 나중에 우측도 제가 이제 영상이나 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준비해가지고. 근데 이쪽은 뭐냐면 무신사가 있는데 동연무장길이거든요. 그래서 동연무장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동연무장길은 원래 필지가 좀 커요. 필지가 크다 보니까 대형 건물들이 좀 많고 대형 팝업들이 좀 많아요. 여기는 대형 플래그십도 많고. 그래서 동연무장길은 원래부터 필지가 크기 때문에 개인의 건물 투자하기가 좀 어려웠던 지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큰 빌딩도 많이 올라오고 했는데, 예전까지만 해도 다 그냥 공장, 정말 창고 그냥 다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지가 크다 보니까 개인 투자하기는 어렵고, 서연무장길이 그래도 필지가 작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쪽으로 투자가 많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발전도 많았었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측과 왼쪽, 동연무장과 서연무장을 비교하자면 이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동연무장도 되게 확장을 좀 많이 했고, 가보시면 그쪽도 사람도 굉장히 많고, 서연무장에 비해서 사람은 다도 적지만 동연무장 사람도 굉장히 확장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되고요. 제가 이 성수동에 관련된 거는 시리즈로 계속 연재할 테니까 좀 영상을 계속 꾸준하게 봐주시면, 아, 성수동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성수동이 어떤 부분의 특징이 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성수동 건물 지금 사면 위험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근본적으로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 성수동에 제가 5년 전에 제가 이제 오마이 빌딩에서 5년 전에 강의를 했을 때 어떻게 사람들한테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도 가장 핫한데 주식 종목 하나 찍어주세요 얘기할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걸 찍어달라고 얘기를 하면 좀 그런 얘기 하기가 좀 뭐했어요. 왜냐면 물론 제가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참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그분이 나한테 크게 의뢰해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딱 얘기 안 해요. 그냥 막연하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내가 얘기한 부분도 막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수동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성수동 쪽에서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연무장길이 있고 동연무장길도 있고 북성수가 있고 남성수도 있고요. 그리고 뚝섬으로 연결되는
그 서울숲과 연계되는 브릿지 역할하는 뚝섬 상권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숲 상권이 있단 말이에요. 아틀레길 상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큰 틀들을 보면 다 성수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성수가 좋다고 하면 이분들이 그 말만 듣고 가격 비교해서 북성수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 말 믿고 북성수 샀는데 성수 샀는데 왜 가격이 안 오르냐 그러면 따져보니까 북성수고 제가 언제 북성수 샀냐고 얘기했으면 이 논란의 여지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애매한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컨설팅 했던 분은 그 제 지인은 제가 아는 사람은 제가 4, 5년 전에 성수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계속 질문하면 얘기는 해야 되니까 성수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성수를 왜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건물 투자 2021년도,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건물 투자가 굉장히 붐을 이뤘단 말이에요. 2021년도가 정점을 이뤘었는데 그때 강남 투자가 굉장히 화랑이었어요. 강남 투자가. 그러니까 강남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그걸로 엑스탄 사람들이 이 돈을 갖고 엑스파킹용으로 강남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디벨롭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강남에서. 주거용 건물을 사가지고 상업용 건물을 바꾸고 통임대 맞춘 이게 굉장히 이게 인기였어요. 그러다 보면은 평당 1억 원대로 사가지고 1억 중반대에 파는 게 굉장히 인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위험성들을 분명히 얘기했었거든요. 이 강남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초기에 진입한 사람 돈을 벌 수 있지만 나중에 진입한 사람들은 이거 나중에 힘들 거다. 이거 나중에 다시 매각 힘들 거다. 같은 금액이면 지금 한창 뜨고 있는 성수를 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분들이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평당 1억 초반대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럼 평당 좋은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성수에도 좋은 입지가 1억 초반대였어요. 그럼 1억 초반대도 성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강남은 강남이잖아요. 성수는 강북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돈이면 강남 산다고 그랬던 거예요. 열에 7, 8은 그때 다 강남을 사셨고 제 말을 들었던 분들은 성수 사신 분들 계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다 시장이 이제 밝혀졌죠. 지금 성수랑 강남이랑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은. 같은 입지 조건으로 봤을 때 비교가 안 되고, 성수는 지금 부르는 게 값이에요, 지금. 부르는 게 값이고, 매물도 잘 안 나와요. 그 연무자길 같은, 나오지도 않아요. 매물도 잘 나오지도 않고, 부르는 게 값이에요. 제가 아까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그 부분들은 굉장히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근데, 이 부르는 게 값인 게 왜 위험하냐면, 제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핫플은 성수동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핫플은 성수동인데 이 핫플 성수동을 왜 조심해야 될까? 지금도 사람 가면 엄청 많아요. 가장 많아요, 사람이. 어느 핫플보다 가장 많은 데가 성수동이에요. 부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성수동의 가치를 높게 보기 때문에 성수동이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수동에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될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성수동 건물 가격이 너무 올랐단 말이에요. 너무 올랐어요. 이게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 건물 투자자적인 입장에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른 가격에서 샀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오른 가격에 샀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나중에 시세 차익을 얻으려면 더 오른 가격에 매각을 해야지 내가 이걸 시세 차익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전 영상에서 지금 정말 조회수도 잘 나오고 많은 분들이 문의도 주세요. 강남 건물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그때 문의 주신 분도 많고 내가 영상을 찍었는데 그때 제가 영상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업용 건물의 가치가 없는 곳들에 대한 부분, 그 부분들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근데 가격이 너무 높다. 1억 초반대, 중반대. 하지만, 그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에서도 좋은 곳들은 분명히 있다. 프라임 오피스들이 자리 잡으시는 입지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역과의 거리가 200m 안쪽에 거리가 있어가지고, 출퇴근 거리가 굉장히 좋거나, 200m 안쪽은 출퇴근 거리, 그 직장은 사옥용의 출퇴근 거리도 있지만, 그 주변에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대로변과 거리도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그런 데는 땅값이 절대로 싸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데 투자는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성수동 가격이 너무 올랐는데, 과거를 비교하면 과거에 성수동 가격이 지금 급등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과거도 한국의 브루클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공장의 지대에서 이 레트로 감성을 살려가지고 이거는 10년 전부터 그랬어요. 성수동이 뜬다는 얘기는 1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땅값은 좀 비쌌어요. 근데 그때 비싸게 느꼈던 가격이 얼마냐면 4천, 5천. 4천, 5천이 비싸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막 2억, 3억 그냥 넘어가죠. 그러면 자, 성수동을 내가 3억 이상 주고 샀어요. 4억 이상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강남의 메인 대로변 건물들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두 개나 비교할 때 어디가 더 좋을지 저울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저울질 하다 보면은 강남에 그 4억, 5억대 건물들이 훨씬 좋은 건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일반 상업지 있어요.
이렇게 비교가 되다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냐면 내가 평당가를 보잖아요. 예를 들면 평당가 3억이면 30평이면 90억이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 4억이면 사람이 120억 되는 거잖아. 이렇게 비교했을 때 내가 단순하게 120억 주고 살 수 있는 건물을 보는 것도 있지만 평당가를 본다. 그러니까 땅을 봐요. 건물 투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땅값이 평당 얼마를 보기 때문에 이걸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를 계속 하는 사람들은 평당 3억? 아, 여기 지역은 평당 3억이 맥스야. 이렇게 평가를 내린단 말이에요. 명동 어디는 평당 7억, 8억이란 말이에요. 아, 명동은 평당 10억까지는 무난해. 그래서 7억, 8억 들어가도 돼. 이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준이. 근데 지금 성수동 가격이 어느 정도 맥스에 찼단 말이에요. 지금.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건 거래가 그 가격으로 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물론 그 거래가 한 건에 터져지면 그게 실거래가 찍어지면 그 가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실거래 찍힌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매물을 열었는데 그 매물이 팔리겠냐는 거예요. 매물이 안 팔린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아무 정보도 없이 매가 자체만 보고 내가 만약에 건물 사는 사람인데 100억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평당 3억이면 30평이면 90억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100억? 강남도 100억인데 근데 강남 100억은 예를 들면 평당 2억에 입지가 좋은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50평이잖아요. 그럼 이거 30평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이게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렇게 저울질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강남 딱 매를 보니까 건물 위치도 수익도 오히려 좋고 성수는 수익률이 너무 안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위치도 좋고 오히려 봤을 때 입지 조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리 성수가 뜬다고 하지만 3억은 오버슈팅 같아. 라고 생각하면은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죠. 이런 거를. 이런 거를. 물론 성수동에서도 보시면은요. 제가 나중에 현장 가서 영상 다 보여줄 영상도 기획하고 있는데, 그 성수 감자탕 골목 그쪽에 보면은 그 사거리가 가장 좋은 자리거든요. 거기가 처음에 옛날에 불과 몇 년 전에 한 100억 정도 나온 그 우동이라는 그 우동집이 있는데, 100억 정도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막 사람들에게, 이 가격이 비싸지만 사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충분히 그 성수동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근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근데도 그것도 분명 한계점은 있겠죠, 여러분? 한계점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시장을 넓게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성수동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따져봐야,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이면 어디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오버슈팅 돼가지고 사면은 나중에 내가 매각이 힘들다.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거. 자, 두 번째. 투자 수익률이 지금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 투자 수익률이라는 건 사업용 부동산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어느 정도 투자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 그 건물의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100억 주고 사는 게 투자 수익률이 1%밖에 안 나와요. 근데 내가 레버리지를 상업용 건물의 꽃은 레버리지인데 이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해가지고 1% 간다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나중에 이거를 던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받아줄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나도 있는데 내가 힘들어 던지는 물건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생각하냐면 좋은 위치에 팝업 있잖아요. 팝업이 부르는 게 값이란 말이에요. 부르는 게 값. 부르는 값이고 기본적으로 팝업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막 하루에 막 30평 기준 막 하루에 100만 원 해가지고 막 처음에 이렇게 어떻게 시작했냐면 30평이에요. 그러니까 전용 공간 30평인데 하루 100만 원,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잖아요. 3천만 원. 그러니까 3천만 원. 1년이면 얼마죠? 3억이 넘어가잖아요, 지금. 그쵸? 3억 6천이잖아요. 그 팝업에 대한 수익률을 보고서, 이거 그냥 내가 이 돈을 사도 충분히 팝업으로 돌리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팝업은요, 입지가 아주 좋은 곳들. 그러니까 팝업을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입지가 아주 좋은 곳들과 본인들 브랜드에 맞춰가지고 그 팝업을 돌렸을 때 이걸 광고비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광고비로 쓰는 건데, 광고비나 버짓이 있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금액대로 될 수도 있지만 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성수에서도 팝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안 되는 공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장이 좋을 때는 안쪽 골목까지 다 팝업에 들어갈 수 있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쪽 팝업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수익률 기준을 팝업 기준으로 수익률을 잡아놓고 내가 이거를 매수를 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팝업이 안 됐을 때는 수익률이 아예 안 나오는 거죠.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임대차, 내가 그냥 이 팝업이 아니고 임대차로 줬을 때 이게 과연 몇 프로 수익률이 나올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 투자를, 이 상업용 부동산을 많이 안 해보셨던 분들이 그냥 성수는 팝업의 성지 이러니까 그냥 팝업에 대한 거를 딱 조사를 해보고 중개인들이 얘기하는 팝업 얼마 이 정도면 얼마에 나오는 자료만 딱 받아보고서 오케이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중에
시장이 안 좋아지거나 팝업이 끊겼을 때 그다가 이걸 새로 임차를 낮췄을 때 이 수익률을 맞추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1% 미만대 수익률을 맞추다 보면은 내가 이자비도 감당이 안 되고 내가 매도를 하기 힘들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뭐냐면요. 거래량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 투자 시장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왜냐면 사람이 보통은 거래량이 감소할 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건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수요가 많을 때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수요가 없고 공급이 많을 때 투자자는 그때 들어가야 돼. 그때 내고폭도 좋고 가격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지금 한참 샀던 사람들, 그러니까 한참 샀던 사람, 그러니까 지금 공급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지금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내가 지금 들어갔을 때 공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반대로 내가 지금 들어가는데 수요자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 거예요. 알아보니까 지금 시장이 너무 점점 좋아하죠.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수요량이 제가 감당한다고 말씀드렸다면 계속 지금 수요량이 상업용 부동산 투자하는 수요량들이 그렇게 특히 성수에 한참 정점 찍었다가 그래도 하락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락세의 물건을 타는 건데 이때 진입을 했을 때 계속 수요자가 줄어든다는 건 내가 이거 매각했을 때 나중에는 매수자 대기자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투자 타이밍이 이미 좀 지났다. 한 차례 지났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만약에 성수동을 계속 좀 좋게 보고 투자하려는 사람들이라면 조금 시점을 지금 말고 조금 시점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상권 특성 리스크. 이거는 뭐냐면 물론 지금 성수가 한참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핫플의 성지, 우리나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그 핫플의 그리고 MZ 세대 그리고 핫하는 그 사람들이 갈 만한 곳들의 최고의 정점은 성수라는 거에 대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면 항상 리스크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한다는 사람들은 이 리스크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많이 겪어봤잖아요. 가로수길도 겪어보고 이태원의 경리단길도 겪어봤잖아요. 그 곳들도 처음에 핫하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시장이 그렇게 될지 몰랐다는 거죠. 그때도 뭐가 문제였냐면 그 치솟는 임대료가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똑같은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팝업이 많아지고 쇼룸이 많아지고 이런 과정들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상업용 부동산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을 계속 보거든요. 브랜드가 몰리고 할 때는 서로서로 올려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투자랑 비슷해요. 브랜드들도 초기에는요. 어디가 뜬다고 그러면 자기네 쇼룸을 좋은 자리에 위치하려고 대기업부터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핫한 그런 브랜드들이 중소기업들도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 브랜드들이 그다음 또 뒤따라가고. 근데 이게 가격 올라가다 보면 어때요? 대기업들은 이미 올라갈 만큼 오르고 이제 플레이를 했으니까 빠진단 말이에요. 또 새로운 것도 찾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견 기업들도 빠지고 그 나머지의 개인 브랜드들은 그 가격대가 내가 허용할 수가 없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는 거죠? 당연히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간 땅값에 맞춰서 수익률이 받쳐줄 만한 임대차를 놓으면 임차인은 구해주지가 않는 거죠. 그럼 공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수수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투자자들 많이 만나기도 하고 관련된 분들 그런 만나기도 하는데 지금 성수에 대해서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 점이에요, 지금. 왜냐면 지금 팝업 가격을 계속 띄우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조정하는 사람도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진짜 임차인들 중에서도 정말로 어느 위치를 갖다 놔도 잘할 수 있는 그 정말 돈 잘 버는 플레이어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얘기할 때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도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뭐냐면 기업의 매입과 그 개인의 매입의 투자 성격을 혼돈한다는 거죠. 자, 무신사 그리고 신생 기업들 막 그 게임 업체라든지 그 유튜브로 돈을 많이 번 그 인플루언서 그런 업체들이 성수동의 땅을 막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많이 매입해요. 근데 기업들이 막 사니까 나도 막 사도 되지. 이 가격에 샀으니까 나도 이 가격에 사도 되겠지. 이렇게 혼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사는 필지의 땅과 위치를 규모와 내가 개인적인 투자자들이 사는 땅과 필지의 위치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향이 달라요, 성향이. 성향이 다른 걸 이걸 혼돈해가지고 기업들이 성수동에 계속 매입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빨리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야지. 평당 3억에 샀고 4억에 샀으니까 나도 평당 3억에 사도 괜찮겠지. 이렇게 혼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혼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투자 성격이 아주 다른 거죠. 아주 다른 거예요. 그리고 기업들은 뭘 잘하냐면 이 디벨롭을 잘한단 말이에요. 땅을 사서 뭔가 자기네들이 임차를 넣어놓고 본인들의 그걸 임차를 다 넣어놓고 다시 매각을 한단 말이에요. 좋은 가격에.
근데 개인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개인은 그들보다 위치도 떨어지고, 내가 임차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난 투자자이기 때문에 임차를 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입지도 너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성향에 맞지가 않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수에서도. 이걸 혼돈하면 내가 그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정말 산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내가 성수동 건물 지금 성수동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수동은 투자 가치가 높은 가장 첫 번째 입지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입지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투자에서는요,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 이면에 안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가지 말씀드렸죠. 성수동 가격 지금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두 번째는 투자 수익률이 거의 없어요. 그 세 번째는 지금 이미 투자자들이 조금 거래량이 감소되고 있어요. 그 네 번째, 상권 특성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다섯 번째, 기업 간의 거래와 개인 간의 거래가 다른데 이걸 혼돈하고 있다. 이 5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내가 성수동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단순하게 성수동을 어디 끝자리를 잡아야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따져보세요. 그 부분들, 끝자락의 부분들, 공시들도 굉장히 많고, 임대차가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아무 데나 사면 안 돼요. 절대 안 되고요. 그럼 과연 성수동이 좋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을 사야지 되는지, 어느 부분이 좋은지에 대한 분들 궁금하실 거잖아요. 저도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 준비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임장도 가가지고 현장에 대한 부분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영상도 따로 준비를 하려고 기획하고 있으니까, 영상을 다 보시고, 이 영상들 보시고 연재되는 그런 기획되는 영상을 다 보시고 성수 투자를 좀 디테일하게 하시면 아마 더 좋으실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좀 많이 해주시고, 제가 좋은 영상은 또 제가 잘 준비해가지고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